준석은 대피소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저 멀리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그의 아내가 여름밤에 가리켜주던 별들 같았다. 이제 그 빛은 한때 그들의 집에 살았던 행복만큼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둘러싼 외로움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를 괴롭히는 거절의 고통 때문에 무거웠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살았던 집, 자녀인 민호와 수진의 웃음소리, 아내가 옆에 있을 때 삶이 얼마나 활기차던지 떠올렸다. 그들은 왜 나를 방문하지 않는 걸까? 보호소 휴게실에서 노인들이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준석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관객, 지나가는 시간 외에는 모두에게 잊혀진 먼지 쌓인 갤러리의 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는 자신의 조각이 사라져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아침, 다른 보호소 주민들과 모임을 하던 중 준석은 그의 관심을 사로잡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과 일상 사이에서 남편과 자녀를 잃은 은하라는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통증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야, 준석아. 인생은 바뀔 뿐이야. 이 말은 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영감을 받은 준석은 아내의 죽음 이후로 방치했던 열정이었던 그림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붓을 집어들고 손가락 아래로 물감의 질감을 느꼈다. 비록 짧은 순간이라도 창조 행위는 그를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색상은 캔버스 위에서 춤을 추었고 붓터치 하나하나가 고통, 갈망, 그리고 희망과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석 씨, 뭘 그리는 거예요? 주민 중 한 명인 동수라는 백발의 남자가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왔다. 준석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삶이라고 답했다. 나는 내가 느끼는 것, 즉 외로움과 여전히 존재하는 희망을 포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수는 진행 중인 작업을 감상하며 고개를 기울였다. 당신은 예술가예요, 친구. 예술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계속하다. 당신이 만든 것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보호소에서 사귄 새로운 친구들의 응원에 힘입어 준석은 마음을 더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대가로 다른 사람들의 삶의 경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화는 그의 지친 영혼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차를 마시러 모인 가운데 준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기로 했다. 저는 아름다운 가족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말을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다. 민호와 수지는 나에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은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 바빠져서 나는 도중에 길을 잃었습니다. 흘리지 못한 눈물이 가득 담긴 것처럼 말이 무거워졌다. 그는 세심하고 이해심 많은 주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빛낸 유나는 그의 팔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사람들은 가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준석이는 여전히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예술을 통해 가족이 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준석에게는 깨달음의 순간이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아내가 항상 격려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 새로운 결심으로 그는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여정을 공유하고 민호와 수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술 전시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준석은 자신의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그는 행복의 기억뿐만 아니라 외로움의 고통도 담은 일련의 그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각 작품은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창과 같았고, 그는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강렬함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기에는 그녀가 사랑하는 꽃에 둘러싸여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내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그림에서는 그의 가족이 저녁 식사 테이블 주위에 모여 웃음소리가 들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로움과 잊혀진 슬픔을 담은 침울한 그림도 있었다. 준석 씨, 정말 그렇게 하고 싶나요? 유난히 어두운 캔버스 위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동수는 물었다.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에 준석은 네, 꼭 해야 해요 라고 결심하며 답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사랑은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침내 몇 주 동안의 노력 끝에 전시회가 준비되었습니다. 준석 씨는 보호소의 작은 홀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했고, 그림 한 장 한 장을 공간 곳곳에 세심하게 배치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참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녀들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전시회 당일이 되었고, 대피소는 주민들과 친구들, 호기심 많은 새로운 얼굴들로 가득 찼습니다. 준석은 긴장하면서도 설렜다. 준비됐나요? 프레임 중 하나를 조정하면서 은나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들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민호와 수진이를 오게 해주세요. 몇 시간이 지났고 보호소 주민들은 그림에 담긴 감정의 깊이를 언급하며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하지만 준석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친숙한 얼굴들을 만나기를 바라며 종종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절망의 그림자가 그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못 갔을지도 몰라요. 동수는 그의 어깨에 동정적인 손을 얹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들은 이것을 봐야 합니다. 꼭 봐야 해요. 준석이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다. 이것은 나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밤이 되자 문이 열렸고 그의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자리에는 민호와 수진이 있었고 준석은 마음속에 밀려드는 감정의 파도를 느꼈다. 그들은 눈에 띄게 놀랐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할아버지는 약간의 죄책감과 함께 그들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당신이 이런 일을 준비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민호는 조금 머뭇거리며 말했고 수지는 분위기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보고 싶었어요. 준석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말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작품 중 하나를 가리키며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분은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항상 나를 믿어줬고 항상 내가 꿈을 줬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참은 채 눈을 반짝이며 그림 앞으로 다가갔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빠. 그녀가 너무 그리워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준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가 어땠는지 그리워요.
우리가 다시 될 수 있는 것.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준석은 그들 사이에 채워야 할 공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녀들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이 직면한 고통과 투쟁을 보았습니다. 나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삶은 계속되고 그 가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지는 민호가 마침내 말했다. 아빠, 우리는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우리 삶에 너무 관여해서 당신을 잊어버렸어요. 준석은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라고 애원하듯 말했다. 그리고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수지는 형을 향해 돌아섰고 두 사람은 이해하는 눈빛을 교환했다. 그러다가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끌어당기는 듯 천천히 준석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안아주었을 때 마음속 매듭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우리는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준석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다시 불붙기를 기다리며 늘 함께했던 사랑의 힘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변의 그림들을 단지 자신의 고통의 표현이 아닌 환생의 증인으로 바라봤다. 밤은 점점 밝아졌고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알고 있었다. 서울에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밤의 푸른색과 조화를 이루는 부드러운 주황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준석은 대피소에서 창밖으로 그림자가 길어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끌어올랐다. 그의 미술 전시회의 성공은 꿈인 동시에 먼 현실처럼 보였습니다. 버림받고 회복됐지만 여전히 고독한 느낌이 완고한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개봉 후 며칠이 지나자 민호와 수지는 아버지의 부재를 눈에 띄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의 집에는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쁜 임원 민호는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니 도시의 불빛이 잃어버린 별처럼 반짝였다. 그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아버지를 쫓아냈을 때 얼굴에 나타난 고통스러운 표정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혼자 속삭였고, 죄책감은 견딜 수 없는 무게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아빠랑 얘기 좀 하자. 고 말하며 둘 사이에 맴돌던 침묵을 깨뜨렸다. 책상 위에 메모를 정리하고 있던 그의 여동생이 고개를 들었다. 진심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했는데도요. 그녀는 얼굴에 갈등의 표정을 지으며 망설였다.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쩌지?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 수진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남겨두고 떠났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며 주장했다. 그의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진의 망설임은 분명했지만 자신이 느낀 상처만이 그녀를 이끄는 유일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좋아.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하지? 우리가 한 일을 어떻게 고칠 수 있지?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이 우리를 용서할지도 모르죠. 민호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더욱 결심을 느끼며 대답했다. 그 사이 쉼터에서 준석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칭찬과 인정을 받았지만 가족의 부재로 기쁨이 가려졌습니다.
전시회가 열린 이후로 그는 메시지나 전화,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했다. 가족 생활, 웃음, 함께 식사했던 추억은 이제 그가 잊을 수 없는 과거의 먼 메아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그가 그림을 정리하고 있을 때 보호소 동료 중 한 명인 김 씨가 그에게 다가왔다. 준서가, 괜찮아? 멀어진 것 같아. 그냥 내 아이들 생각이에요. 그는 입가에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당신의 예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영원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녀는 그를 격려하려고 말했습니다. 준석은 화창한 날 공원에서 가족을 그린 그림을 바라보며 그냥 꿈을 너무 많이 꾸는 건지도 모르겠다 고 답했다. 예술은 내가 그들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와 다시 연결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당신에 대해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술은 말합니다. 준석 씨, 당신의 그림이 당신을 대변하게 하세요. 라고 김 씨는 격려적인 표정으로 제안했습니다. 날이 흐르고 민호와 수진의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에 가해지는 사회적 압력은 엄청났습니다. 모두가 그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뭐 해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수진이 물었다. 우리는 경력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누가 정말로 중요한지 잊어버립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는 초조하게 컵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야 해요.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할 수 있어요. 저녁,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 일 이후에요? 그는 우리가 미안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가 여전히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민호는 그의 눈에서 결심이 빛나며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민호는 전화기를 들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보호소에 전화를 걸었다. 반대편에서 수행원의 목소리가 들려와 준석이가 활동실 중 하나에 있다는 것을 알렸다. 민호는 심호흡을 한 후 아버지와 통화하자고 했습니다. 준석아, 아들 민호가 통화 중이다. 라고 말하자 준석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민호. 뭘 원해? 준석은 슬픈 목소리를 감추려 애쓰며 물었다. 아빠, 저 미안해요. 저랑 수진이 저희 보고 싶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저녁에 초대하고 싶은데요. 라고 민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영원할 것 같은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준석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저녁 식사요. 그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복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요? 예, 아빠. 우리가 한 일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아빠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요. 민호는 그의 말에서 진심이 빛나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대를 수락합니다. 마침내 준석은 훈훈한 대답을 내놨다. 언제쯤 될까요?
다음 토요일은 어때? 뭔가 특별한 일을 하자. 고 제안한 민호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내가 거기 있을게요. 준석은 가슴에 희망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민호는 전화를 끊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수진을 안도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얼굴에 활짝 미소를 띠며 말했다. 진짜 수락했어요. 수진은 설렘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래. 이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해. 그를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을 준비하자. 고 민호는 제안했고 다시 한번 결심이 그의 가이드가 되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날 준석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다. 그는 몇 년 전에 아내가 준 셔츠를 선택하면서 신중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웠던 따뜻한 포옹처럼 그녀의 기억이 그를 감쌌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주름을 관찰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로서가 아닌 다시 태어난 남자로서 자녀들을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보호소에 도착하자 준석은 다정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다. 안녕하세요. 아빠, 수진이가 조금 머뭇거리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 준석이는 그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너희들 괜찮니? 민호는 긴장을 풀기 위해 네, 그렇습니다.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요. 준석은 호기심을 일으키며 눈썹을 치켜떴다. 내가 늘 좋아하던 식당으로 가자. 어때요? 수지는 희망찬 눈빛으로 제안했다. 준석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곳의 음식이 그리워요. 그가 대답하자 감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긴장감과 기쁨이 뒤섞인 식사였습니다. 테이블에 자리 잡은 민호와 수지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말없이 이해를 나눴다. 준석은 사랑하는 아이들과 사랑하는 얼굴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일부가 집으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석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빠가 그리워요. 사실은 우리가 멀어졌지만 죄책감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민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저도 보고 싶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라고 답한 준석은 그의 말에서 그가 안고 있던 고통이 드러났다. 수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를 바로잡고 싶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준석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갈라졌다. 인생은 소중합니다. 매 순간을 당신과 함께 즐기고 싶습니다. 저녁 식사가 진행됨에 따라 대화는 더욱 유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가족 여행, 소소한 전통 등 사라질 뻔한 옛 이야기를 떠올리며 함께 웃었다.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고 아까 맴돌던 긴장감도 갤러리 안은 하얀 벽면에 반사되어 준석의 작품을 비추는 은은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간을 장식한 생동감 넘치는 그림들은 그녀의 감정적 여정에 대한 증거였으며
각 그림은 그녀의 삶과 기억의 단편을 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심장이 뛰면서 방 중앙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인 민호와 수진이 가는 길을 알고 있었고 잠시 동안 기대감이 그를 거의 머뭇거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난 몇 달 동안 쌓아온 결단력이 그를 계속해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이 공기를 가득 채웠고 밤의 완벽한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준석은 심호흡을 하고 첫 번째 작품인 화창한 날 공원에서 찍은 아내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갤러리 조명 아래서 더욱 빛나는 것 같았다. 그는 속삭였다. 당신이 나를 자랑스러워하길 바라요. 자기야.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움과 힘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조금 머뭇거리며 함께 도착했다. 형은 작품을 감상하며 주위를 둘러보고 수지는 몇 미터 떨어진 아버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준석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최근 몇 달 동안 알았던 슬픈 남자와는 너무나 자신감 넘치고 너무나 달랐다.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린 할아버지는 천천히 돌아섰고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미소로 바뀌었다. 안녕하세요, 아빠. 민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교통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오셨어요? 준석은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그게 중요해요. 고민하던 수진이 드디어 걸어왔다. 전시회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빠. 이렇게 많은 작품을 만드셨는지 몰랐어요. 저는 제 감정을 표현할 방법이 필요했어요.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외로움. 예술이 나를 구해줬어요.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은 자부심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마침내 수진이 목소리가 갈라지며 고백했다. 우리는 절대로 당신을 그런 식으로 옆에 두지 말았어야 했어요. 준석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 무게감이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당신이 이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한 그림에서 다른 그림으로 이동하면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각 작품은 준석의 삶의 일부를 말해주었다. 특히 눈에 띄는 한 그림은 그와 그의 아내가 달빛 아래서 함께 웃으며 춤을 추는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그건 우리 결혼식 피로연에서였어요. 그는 향수에 젖어 목소리를 가득 채웠다. 나는 그녀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것을 좋아합니다. 아빠, 정말 아름답습니다. 민호는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술이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아무래도 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 어머니를 잃은 후 정말 중요한 것과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멈춰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기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의 깊이와 예술이 어떻게 아버지의 생존 메커니즘이 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고통뿐만 아니라 준석이 회복 과정에서 발견한 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수진이 입가에 그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당신은 항상 우리를 공원에 데리고 가서 밤늦게까지 놀았어요. 준석은 기억난다.
며 미소를 지었다. 최고의 밤이었어요. 하늘은 항상 별이 많았어요. 민호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고 덧붙였다. 영웅과 모험에 관한 이야기. 나는 그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당신이 나의 작은 영웅이라고 말했죠. 그렇죠. 할아버지는 다정하게 기억하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이군요. 민호는 부끄러움의 땅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당신을 실망시켰습니다. 아버지. 인생은 걱정으로 가득 차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이해합니다. 인생은 버거울 수 있어요. 준석은 공감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나 변화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내가 변한 것처럼.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다가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우리는 당신을 우리 삶에 다시 갖고 싶습니다. 민호도 포옹에 동참했고 준석도 그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항상 그럴 것이다.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서로를 붙잡고 사라졌지만 이제 회복되는 연결을 느꼈다. 준석은 자신이 원하던 복수가 아닌 화해를 드디어 얻은 기분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풀어주며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가족을 재건할 것입니다. 네, 아빠. 민호는 이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음 주말에 가족 저녁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처럼 같이 요리를 할 수 있었죠. 준석은 눈을 반짝거리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제가 새로운 예술 작품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나는 당신이 이 과정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울 것 같아요. 수진이 신이 나서 소리쳤다. 우리는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가족 프로젝트.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갤러리 분위기는 더욱 가볍고 즐거워졌다. 준석은 진정한 예술은 자신이 만든 그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준석의 아이들은 준석의 곁에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며 다시 함께하게 되어 신이 났습니다. 그들은 준석에게 새로운 지인들을 소개했고 그는 눈빛이 새롭게 빛나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끊어졌던 연결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 한때 고통스러웠던 가족의 추억은 이제 희망과 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전시실에 불이 꺼지기 시작하자 준석은 마음속에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텅 빈 갤러리에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웃고 있었고 그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오랫동안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다. 준석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실 겁니다. 라고 말하며 대화를 중단했다. 예술은 내가 누구인지 재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수지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걸음을 멈췄다. 우리가 이 일을 해낼 거예요, 아빠. 약속해요. 네, 민호가 동의했다.
우리는 당신이 다시는 외롭다고 느끼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고 그래야 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준석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자. 이것은 우리가 예술뿐만 아니라 사랑에 관한 많은 전시회 중 첫 번째 전시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갤러리 조명 아래에서 그들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서로에게 돌아갈 길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폭풍우가 그들에게 닥쳐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밤은 끝났지만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준석은 다시 아이들을 곁에 두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 준석은 긴장했다. 전시회 당일이 다가왔고 그는 곧 큰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한때 외로움과 버림받은 공간이었던 노인 쉼터는 이제 그의 작품의 활력으로 고동친다. 한때 칙칙하고 차가웠던 벽은 그의 삶과 기억, 고통의 일부를 말해주는 그의 생동감 넘치는 그림들로 장식되었습니다. 기대감이 고조됐고 자녀 민호와 수진이 함께 있다는 생각에 그 순간은 더욱 강렬해졌다. 준석은 준비를 하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 주름은 더 깊어 보였고 슬픔과 투쟁뿐만 아니라 결단력도 뚜렷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좋아하는 흰색 셔츠와 어두운 색 재킷을 입고 여전히 내면에 느껴지는 품격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난 할 수 있어.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는 예술은 해방의 한 형태야. 준석아. 마음이 말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하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전시장은 가득 찼습니다. 친구와 이웃, 그리고 다른 보호소 주민들이 준석을 응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호와 수진도 조금 머뭇거리면서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이다. 준석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아빠, 민호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결석해서 미안해요.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너무 혼자인 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준석을 감동시켰지만 여전히 슬픔은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허공에 맴돌았다. 이해한다, 아들아. 사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준석은 숨막힐 듯한 감정을 숨기려 애쓰며 답했다. 하지만 오늘은 슬픔이 아닌 축하의 날입니다. 열심히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아빠, 이런 일을 겪을 필요는 없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거기 있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더 말했어야 했는데 준석은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인정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보자. 그의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로 방 안은 가득 찼다. 준석은 그들이 프레임 하나하나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교차했다. 생동감 넘치는 색상과 감동적인 붓터치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관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아빠, 민호가 특히 그림 한 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창한 날 잎이 무성한 나무의 가지가 하늘에 닿을 듯 뻗어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빛, 생명.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 준석은 이 나무는 우리 가족을 상징한다 고 설명했다. 뿌리는 바람이 세게 불어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는 목이 메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계속했습니다. 가끔 나뭇잎은 떨어져도 뿌리는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지는 그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죄송해요, 아빠. 나는 당신에게서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난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준석은 그런 그녀에게 다가가 꽉 끌어안았다. 괜찮아, 얘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준석은 전시를 둘러보며 대화가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방문객들은 그림에 대해 논평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이야기도 공유했습니다. 그는 집단적 기억이 어떻게 서로 얽혀 풍부한 경험의 구조를 형성하는지 보았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보호소가 다시 집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빠, 이런 일을 더 자주 해주세요. 민호가 눈을 반짝이며 제안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들어야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수진이 덧붙였다. 어쩌면 갤러리에서 더 큰 것을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준석은 아이들의 말에 훈훈함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는 단지 예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 순간 방문객 중 준석의 오랜 친구인 한 사람이 다가왔다. 준석 씨, 그림이 인상적이에요. 정말 인생의 본질을 포착하셨군요. 어떻게 그 많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었나요? 한준석은 고마워요 라며 미소를 지었다. 인생은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분놀림은 나의 일부이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경험한 것의 일부입니다. 대화가 이어졌고 곧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은 자신의 기억과 감정이 다른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과 얽혀있는 작은 우주의 중심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아내와 가족 생활, 그리고 예술이 어떻게 고통과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석 씨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저는 예술이 치유될 수 있다고 늘 믿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것이 또한 단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민호와 수지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 순간 그들은 마침내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용의 깊이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전시회는 그림에만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결합, 용서, 가족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방 안의 조명은 은은하게 빛나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준석은 이제 간단한 연설을 할 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손님들에게 다가갔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단호하지만 감동이 가득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예술은 삶의 반영이며 내 여정의 일부를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영원히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그림 하나하나가 이야기이고 이야기 하나하나가 나의 일부입니다.
그는 눈에 띄게 감동적인 표정으로 뒤에 서 있는 민호와 수진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나 어떤 그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사랑입니다. 인생은 소중하며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나도 길을 잃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변화의 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민인이 그녀를 껴안자 수진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죄책감과 회개의 그림자를 밝히는 빛처럼 그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기억하고 삶이 우리를 정말 중요한 것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준석 씨는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대중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그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깨달음을 느꼈다. 그날 밤은 웃음과 대화, 그리고 아버지와 아이들 사이의 새로운 이해로 끝났습니다. 준석은 민호와 수진이 게스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나누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더 큰 것, 회복된 어떤 것의 일부라고 느꼈습니다. 전시가 끝나갈 무렵 준석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걸어갔다. 도시의 불빛이 바깥을 비추고 있었고 그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여전히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예술은 치유와 사랑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려고 몸을 돌렸을 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민인과 수진의 얼굴이 새로운 빛으로 빛났다. 민호는 아빠 정말 대단해요. 라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수진이 눈을 빛내며 덧붙였다. 우리는 다시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좀 더 자주 만나자. 알았지? 준석은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 아이들아. 가족처럼 함께 갑시다. 사랑은 진정한 삶의 예술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삶은 계속되었고 그는 희망과 사랑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쉼터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옛 추억이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흰 벽에 은은한 빛을 비췄다. 준석은 낡았지만 포근한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얹은 채 바닥의 빛이 만들어내는 춤추는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최근 자신이 주최한 미술 전시회에 아이들을 초대하기로 결정한 이후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준비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준수는 자신의 감정적 여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작품을 선택하면서 작은 활동실에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그림 속 붓터치 하나하나는 표현의 한 형태였으며 거절과 외로움의 고통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카타르시스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이들이 화면의 색상뿐만 아니라 감정의 깊이, 삶의 그림자에서 발견한 투쟁 및 탄력성을 보길 원했습니다. 당신은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는 대피소에 살았던 노인 중 한 명인 김 씨가 오후에 항상 그 옆에 앉아있는 김 씨에게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 많은 얼굴과 눈을 밝히는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준석은 그의 목소리에 떨리는 것을 숨기려고 노력했다. 나는 단지 그들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남긴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김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때때로 예술은 말보다 더 많이 말합니다.
당신은 선물이 있습니다. 준슈, 당신의 그림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는 친구의 공감에 대해 미소를 지으며 웃었다. 그렇게 희망합니다. 나는 그들이 그림을 그릴 때 느끼는 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전시회의 날이 도착했고 대피소의 작은 홀은 준수 작품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열정으로 일했으며 이제 벽에는 생생한 색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림은 사랑, 상실, 외로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공간은 친구와 지지자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민호와 수진의 존재만으로도 그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준슈는 그의 마음이 가속화되는 것을 느꼈다. 민호는 어깨가 세워졌고 진지한 표현으로 긴장된 것처럼 보였고 수진은 더 편안했지만 그의 눈은 근본적인 슬픔을 비난했습니다. 준석는 심호흡을 하면서 그가 넘치겠다고 위협한 감정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민혜인은 약간 주저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에 대한 사과.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와서 기뻐요. 준석가 대답했다. 그는 그들이 작고 집을 돌아다니며 웃고 있는 시절을 기억하면서 잠시 그들을 보았다. 당신의 그림입니까? 수지는 야생꽃으로 가득 찬 들판을 묘사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물었다. 그들은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그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그는 그림을 가리키며 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다시 태어날 때입니다. 민호는 그림을 보았고 그의 눈은 감탄과 죄책감의 혼합을 반영했다. 나는 당신이 그것에 헌신한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나는 전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준석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여기에 있고 내가 느꼈던 고통이 내가 누구인지 재발견하게 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한눈에 교환했고 그들 사이의 긴장은 눈에 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길이 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보자. 그는 다음 그림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그들이 홀을 걸으면서 준석는 각 작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예상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림에서 일하는 밤, 예술이 어떻게 피난처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고통과 외로움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이 테이블 주위에 모인 가족을 보여준 그림 앞에서 멈췄다. 내가 가장 그리워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한 순간, 웃음, 연합. 수지는 그의 눈이 눈물을 흘리며 나는 그것을 그리워한다. 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침묵을 지은 민호는 마침내 아버지에게로 향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몰아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관여하여 당신을 돌보는 것을 잊었습니다. 민희를 이해합니다. 준석가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가족과 다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형성된 감정적인 연결은 눈에 띄었습니다. 준석은 자녀의 내면의 투쟁을 보면서 눈을 말아 대수를 느꼈습니다. 그는 화해 여정이 쉽지는 않지만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가락을 가리키기 위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싶다. 고 그는 말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이야기. 수지는 눈물을 닦아 얼굴을 닦았다. 가장 필요할 때 거기에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아빠. 난 그냥 당신의 고통을 다루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미네이는 나도 없다 고 말했다. 하지만 시도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슈는 가슴이 열이 자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합시다. 이야기합시다. 서로를 열어보자. 인생은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그들이 그림을 계속 탐험하면서 주변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술 작품은 단지 벽에 매달린 그림이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를 현재와 연결된 달이었습니다. 각각은 준츠가 여행한 여정에 대한 증언이었고 그의 아이들이 새로운 삶의 단계에 참여하도록 초대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의 따뜻한 색조로 색상이 혼합된 광활한 일몰 풍경인 마지막 그림에 도달했습니다. 준석은 작품을 살펴본 뒤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우리 미래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비전입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작. 해는 진다 해도 언제나 다시 떠오른다. 멋져요. 아빠.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정말 기뻐요. 당신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준석은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고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 여행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주위에 작은 원을 그리며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전에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던 분위기는 이제 새로운 이해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석은 치유와 화해를 향한 첫발을 내디딘 듯한 기분을 느꼈고 그 마음을 가득 채웠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민호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다 고 말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미소가 얼굴을 빛나게 했다. 그래, 해보자. 다시 가족이 되자. 준석은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사랑은 항상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진정한 예술은 자신의 그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관계, 회복될 수 있는 유대, 다시 피어날 수 있는 사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하늘이 알록달록 빛나자 준석은 자신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는 다시 사랑에 둘러싸여 인생의 새로운 장, 새로운 이야기와 웃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해로 가득 찬 장을 쓸 준비가 되었습니다. 준석은 전시를 위한 밤을 준비하면서 긴장했다. 노인 쉼터의 작은 방이 즉석 갤러리로 바뀌었고 최근 몇 달 동안 느꼈던 것처럼 이전에는 비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흰 벽에 그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스포트라이트에서 나오는 은은한 빛이 환영하는 분위기를 자아냈고 새 가족이 된 친구들이 가져온 싱그러운 꽃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 고동치는 불안은 예술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그의 아이들인 민호와 수진을 마주하게 된 순간 그 기대의 무게는 거의 견딜 수 없을 만큼 컸다. 그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 그들의 눈빛이 차가웠던 것, 그를 집에서 쫓아낸 후 떠났던 무관심을 기억했습니다.
통증은 여전히 생생했지만 다시 일어서겠다는 결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준석은 벚꽃이 활짝 피어있는 한국의 생동감 넘치는 봄 풍경을 담은 자신의 그림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작품은 그가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아름다움을 찾아냈는지 그의 여정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과 꽃처럼 자신도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하자 그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 사이에서 그는 보호소에 있는 친구들 중 몇몇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역시 그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을 감상하고 작품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석은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와 행복한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여전히 민호와 수진의 존재는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들을 다시 만날 생각에 불안해졌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며 준석의 아이들이 들어왔다. 잘 재단된 슈트를 입은 민호와 상황의 심각성과 대비되는 드레스를 우아하게 차려입은 수진. 준석은 그들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곳에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 표정에는 죄책감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유지하려 애쓰지만 눈빛에 담긴 괴로움을 숨기지 못하는 민호의 어깨에 긴장감이 느껴졌다. 반면 수지는 눈물과 결의가 뒤섞인 갈색 눈을 빛내며 더욱 연약해 보였다. 아빠. 민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느려졌다. 그는 마치 자신의 절망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벽 안에서 단어를 찾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우린 내가 이런 기분일 줄은 몰랐어. 어떻게 몰랐어요? 준석은 감동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 나는 여기에 혼자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보지도 못했고 내가 하는 말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수지는 눈을 반짝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미안해요, 아빠. 우리는 우리 문제로 너무 바빠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쳤어요. 아빠가. 딸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준석을 머뭇거리게 만들었다. 그는 외로움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안고 있는 고통도 보았습니다. 제가 그저 짐만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은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감정도 있습니다. 버림받은 느낌이 듭니다. 드디어 민호가 말을 하게 됐다. 저희는 당신이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시회는 멋져요, 아빠. 그림은 정말 아름다워요. 저희는 어떻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준석은 그림을 바라보며 선명한 색상에 빛이 반사됩니다. 예술은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분놀림은 나의 일부이며 당신이 몰랐던 부분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내가 여기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준석은 그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가 여기서 배운 것은 진정한 예술은 화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꾸는 관계, 우리가 공유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인생은 진행 중인 작업이며 우리 각자는 수행해야 할 역할입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말을 처리하는 듯 땅바닥을 바라보았다. 미안해요, 아빠.
아빠가 이런 기분을 느끼도록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더 나아지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나는 너희들이 완벽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라고 준석은 이제 그의 어조가 부드러워졌다고 대답했다. 나는 단지 당신이 거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은 짧고 더 이상 원망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걸어갔다. 저희는 그러고 싶어요, 아빠. 저희는 여기에 있고 싶어요. 아빠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석은 지친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이야기합시다. 예술은 우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여러분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둘러싼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시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펼쳐지는 가족 드라마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석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고, 진정한 복수는 자식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 자신을 보여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같이 하자. 고 그는 각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인생은 빈 캔버스이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민호와 수지는 고개를 끄덕인 뒤 다른 관람객들이 그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께 조금씩 멀어졌다. 아이들을 지켜보는 준석이는 마음이 따뜻했다. 그토록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연결이 이제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는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고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웃음과 대화가 공간을 가득 채웠지만 준석과 아이들의 존재감이 더욱 돋보였다. 그들은 단지 예술작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가는 화해의 이야기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고통 뒤에도 다시 시작하는 것에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증거였다. 밤이 끝나갈 무렵, 준석은 자신의 그림 옆에 서서 보호소에서 아이들과 친구들이 교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요리 시도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준석을 포함해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수진 씨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보호소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녀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보고 미소를 지었고 잃었던 소속감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빠, 수진이 밝은 표정으로 다가와 불렀다. 우리는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가족의 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석은 눈물을 참아야 했다. 나도 그게 정말 좋을 것 같아, 내 딸아. 그건 새로운 전통이 될 거야. 민호는 아버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다시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함께 합시다. 그 말이 준석의 마음속에 깊게 울려 퍼졌다. 그는 예술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 즉 사랑과 자녀들과의 관계도 되찾았습니다. 그의 그림처럼 인생도 색과 그림자,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하루에 한 번씩 계속해서 그녀의 그림을 그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석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노출을 준비하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며 불안했다. 갤러리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하얀 벽에 반사되는 은은한 빛이 환영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아내가 그림을 그리라고 권유했던 시절을 기억했고 이제 그의 기억은 눈앞에서 예술로 변하고 있었다. 캔버스는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의 본질을 묘사하는 생생한 색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갤러리 입구를 바라보며 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민호와 수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 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얽혀 있었다. 그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의 작품을 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불확실성이 그를 사로잡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불꽃도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려는 일이 단순한 미술 전시회 이상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몇 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고 준석은 심호흡을 하며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려고 애썼다. 그 옆에 있던 보호소 친구인 한 노인이 그의 불안함을 알아차렸습니다. 남자는 괜찮아 준석아? 긴장한 것 같다. 고 말하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네, 조금 불안해요. 민호와 수진이 가셔야 해요. 준석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들이 나를 집에서 쫓아낸 이후로 내 작품을 본 건 처음이에요. 너 그 사람들 사랑하지? 그게 중요한 거야. 친구가 준석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했다. 예술은 자신을 표현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그림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좀 더 힘이 난 것 같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부드러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갤러리 문이 열리고 호기심과 머뭇거림을 담은 눈빛으로 민호와 수진이 들어섰다. 준석은 아이들의 모습에 숨을 죽였다. 민호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고 수진은 아랫입술을 깨물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아버지, 민호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늦어서 미안해요. 준석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수진은 전시된 작품들을 감상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와, 아빠, 그림이 정말 아름답네요. 그녀의 목소리에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재능이 많은 줄은 몰랐어. 준석은 목이 메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고마워요. 내 딸, 그 그림 하나하나가 우리 이야기의 한 부분을 말해줍니다. 그는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던 공원의 화창한 오후를 그린 그림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아직 어렸을 때 우리가 함께 보낸 날의 이야기입니다. 민호는 그 장면에 눈을 고정한 채 그림 쪽으로 다가갔다. 그날을 기억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소풍에 데려갔습니다. 아버지를 혼자 두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준석은 감정이 북받쳤고 아들의 눈에서 후회하는 마음이 보였다. 저는 항상 가족이 전부라고 믿어왔어요. 민호 씨,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그의 감정의 깊이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지는 너무 멀리 떨어져서 미안하다 며 눈물을 글썽이며 눈을 빛냈다.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랐어요. 내 삶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당신을 잊어버렸어요. 준석은 아이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 이해합니다. 삶은 너무 힘들 수 있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원한을 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의 유대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 사이에는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아버지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섰고 준석은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 변화를 알아차렸다. 아빠, 죄송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됐어요. 민호는 진지한 목소리로 인정했다. 저도 미안해요. 라고 덧붙인 수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거기 있지 않아서요. 당신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당신이 그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준석은 미소를 지었고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도 알아, 내 아이들아. 그리고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며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분위기가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더 많은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준석 씨는 아이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모든 세부 사항과 분놀림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각각의 작품이 어떻게 함께 삶의 중요한 순간을 표현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은 내 졸업작품이야. 민호, 그는 모자를 쓴 어린 민호가 나오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날 내가 정말 자랑스러웠어. 민호는 따뜻한 기억이 얼굴에 피어오르며 미소를 지었다. 사진 찍던 기억이 나요. 너무 행복하셨어요. 이에 준석은 네, 그래도 목표를 달성해서 기쁘다 고 답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세상을 정복하는 동안 나는 당신과의 연결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두 사람의 교류를 지켜보던 수진이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의 여행을 돕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아버지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까? 준석은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그냥 거기 있어주세요. 그게 제가 필요한 전부입니다. 어렸을 때처럼 더 많이 만나고 함께 일합시다. 민호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고 동의했다.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리워요. 준석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나에게 세상을 의미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갈라놓도록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자 갤러리는 준석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는 관심이 자신과 자녀들에게로 쏠려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칭찬하기 위해 찾아오기 시작했고 준석은 뿌듯함을 느꼈다. 결국 그것은 단순한 미술 전시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봐요.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빠, 몇몇 방문객들이 가족의 크리스마스 장면을 묘사한 그림을 감상하는 것을 보며 수진이 지적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준석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집중합시다. 물론이에요, 아빠. 같이 즐기자.
고 민호는 여동생을 바라보고 이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전시회가 끝나면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준석은 몇 달 전보다 더 설렘을 느끼며 대답했다. 마치 이산가족 상봉 같을 겁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준석은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긴장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그림에서 그림으로 옮겨가며 웃음과 추억을 나눴습니다. 분위기는 밝았고 준석은 정말 화해가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행사가 진행되고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 칭찬하는 가운데 준석은 잠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자녀들이 그와 서로 소통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 외로움을 통해 그는 정말로 중요한 것, 즉 사랑, 가족, 연결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이 그림은 우리가 함께한 지난 크리스마스에 찍은 것입니다. 준석은 모두가 그 주위에 모여 있는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린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수지는 눈을 반짝이며 그림을 바라보았다. 기억나네요. 우리가 쿠키를 만들었고 당신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많이 웃었어요. 민호는 표정이 밝아지며 덧붙였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준석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자.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유대를 강화하자.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밤이 깊어질수록 둘 사이의 연결은 더욱 강해졌다. 준석은 자신이 가장 원했던 것, 즉 가족의 화합과 사랑을 이룬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드디어 준석의 전시회 날이 다가왔다. 선택한 공간의 벽은 그의 그림으로 장식되었으며 각각의 그림에는 고통, 극복,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작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질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각 그림에서는 그의 예술적 기술뿐만 아니라 그의 감정적 여정을 반영했으며 이제 그는 그것을 세상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의 아이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개막식 날 아침, 준석은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것을 느끼며 일찍 일어났다. 한때 외로웠던 노인 쉼터는 이제 들뜬 목소리와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를 응원하기 위해 다른 주민들도 모였고 분위기는 뜨거운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아내가 늘 눈을 돋보이게 한다는 하늘색 셔츠를 선택해 신중하게 옷을 입었다. 거울 속에서 그는 자신의 노인뿐만 아니라 잿더미에서 일어난 예술가도 보았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준석 씨. 보호소 친구 중 한 명인 미경 씨가 활짝 웃으며 외쳤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고마워요. 미경 씨, 아이들이 제가 준비한 것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시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졌다. 준석이 창밖을 내다보니 우주 그 자체가 그를 응원하는 듯 맑고 푸른 하늘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자녀인 민호와 수진이가 초대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실제로 올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거절의 고통은 아직도 그의 기억 속에 생생했다.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치유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상처였지만 그는 삶이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친구, 이웃, 전시 소식을 접한 낯선 사람들까지 모여서 준석의 작품을 감상했다. 할아버지는 긴장한 채 방 구석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주시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미소, 모든 감탄의 한숨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작은 승리였습니다. 어느 순간 아내와 함께 보낸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그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에 다가가려던 순간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다. 놀라움과 망설임이 섞인 표정으로 입구에 서 있는 민호와 수진이었다. 준석은 감정의 파도가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꼈지만 그 순간 슬픔이 지배하도록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안녕, 아빠. 민호가 먼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가득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교통은 끔찍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야. 준석은 넘쳐 흐를 것 같은 감정을 숨기려 애쓰며 대답했다. 오세요. 제가 만든 작품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머뭇거린 수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은 생동감 넘치는 색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각 그림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방문객들의 얼굴에 나타난 행복감과 자부심의 표정을 보고 목이 메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빠, 정말 이걸 다 그린 거예요? 수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가득했다. 응, 얘야. 그들 각자는 나의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석은 대답하며 첫 번째 그림으로 다가가라고 권유했다. 푸른 하늘 아래 들판에 야생화가 피어있는 무성한 풍경이었습니다. 아름다워요. 민호는 세세한 부분에 감탄하며 외쳤다. 당신에게 이런 재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준석은 나도 다시 만날 때까지 확신이 없었다. 고 마음을 털어놨다. 예술은 제가 고통과 외로움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음 작품으로 걸어갔고 준석은 각 그림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열정적으로 말했고 그의 아이들은 그의 감정의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준석은 이건 우리 가족에 관한 것이라며 모두가 웃고 있는 음식이 가득한 식탁을 그린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는 기쁨의 순간에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하나로 모으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준석의 말이 갤러리 벽에 울려 퍼지는 듯했고 이어진 침묵은 표현할 수 없는 감정으로 무거웠다. 민호와 수지는 눈빛을 주고받았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아버지, 우리는 민호를 시작했지만 말이 실패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의 무게에 질식해 주저했습니다. 여러분이 벅차오르는 걸 압니다. 준석은 민호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그렇지? 그 순간까지 침묵을 지켰던 수진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준석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딸의 말에서 고통과 진심이 느껴졌다. 나도 실수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는 흘러갔고 이내 세 사람은 시간이 흘렀다는 듯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준석,
민호, 수지는 그림에서 그림으로 옮겨가며 각 작품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그림이 나올 때마다 분위기는 더욱 가벼워졌다. 마치 예술이 그들 사이에 벌어진 상처를 치유하는 듯 했다. 이 그림 좀 보세요. 라고 준석은 자신이 그린 노을 그림을 가리켰다. 나는 그녀를 희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어두운 날도 어떻게 아름답게 끝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준석의 말은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아이들은 아버지의 여정이 단지 거절의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발견한 힘과 회복력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아빠, 민호가 새로운 감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제 알았으니 그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수진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석은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나는 항상 여기에서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가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박람회는 계속됐고, 주변의 군중들은 각자의 대화에 푹 빠져 있는 듯 배경에 녹아드는 듯 했다. 끊어졌던 연결이 다시 회복되는 듯 준석은 매 순간을 즐기겠다고 다짐했다. 일요일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게 어때요? 준석이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저절로 나왔다. 함께 요리를 하며 옛날을 추억할 수 있어요. 그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빠. 민호는 희망을 되살리는 그의 목소리에 설렘을 느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나를 잊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해요. 준석은 장난스러운 미소로 말하며 아이들을 웃게 만들었다. 이제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한때 존재했던 장벽도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날과 고난, 성취에 대해 이야기했고 새로운 시작의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준석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창조한 진정한 예술은 단지 캔버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가 쌓아온 관계와 그들이 공유할 수 있었던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해요. 그는 진심으로 말했고 그 말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저희도 사랑해요 아빠. 민호와 수지는 서로를 껴안으며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인생은 계속 흘러갔고 준석은 그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는 사랑으로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시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스포트라이트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빛은 흰색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와 대조되어 반갑고 마법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입구에 선 준석은 긴장과 만족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움직임을 지켜봤다. 그의 작품이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었고 모든 것이 초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가 칭찬하곤 했던 것과 같은 하늘색 리넨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어쩐지 그녀가 영혼으로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세요. 저건 할아버지 그림이에요. 한 나이든 여성이 친구의 팔을 잡아당기며 흥분해서 스크린 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삶의 본질을 포착했습니다. 예, 정말 놀랍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재능이 많은 줄은 몰랐어요. 친구는 생생한 색상과 붓터치마다 나타나는 감정에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준석은 칭찬을 듣고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도 무거웠다. 그는 모든 그림 뒤에는 자신이 예술로 승화시킨 고통과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곧 그의 자녀인 민호와 수진이가 전시회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입구에 다가가면서 긴장하며 눈빛을 교환했다. 민호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다. 반면 수진은 더 결심했다. 그녀는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얘기를 좀 해야 해요. 그녀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받아줄 것 같나요? 민호가 고개를 저으며 물었다. 우리가 이룬 모든 일을 마치고 노력해야 해, 민호. 우리 아버지예요. 수지는 눈에 띌 만큼 각오를 다지며 대답했다. 지금 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입장했고 그들을 본 준석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당신의 심장은 단지 놀라움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얼굴에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아빠, 수진이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왔어요. 우리는 당신의 그림을 보러 왔습니다. 민호는 실제보다 더 편안한 표정을 짓기 위해 노력하며 덧붙였다. 준석은 내가 있어서 기쁘다. 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길 바랍니다. 그들 각각은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아이들이 주위를 둘러보는 동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 그림들은 기억과 감정이 뒤섞여 있었고 각각은 준석의 삶의 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그중 한 명이 수진의 눈길을 끌었다. 공원에 앉아 고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백발의 여인의 초상화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엄마예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로잡았네요. 아빠. 준석은 웃었지만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항상 내 삶의 빛이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한동안 길을 잃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민호가 바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 거기 있었어야 했어요. 일상에 얽매이기 쉽다는 걸 이해해요. 준석 씨는 시선을 아이들에게 고정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나도 나 자신을 잃었어요. 내 엄마가 떠났을 때 나는 그 고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당신이 이사를 갔을 때 모든 것이 더 나빠졌습니다. 대화는 질질 끌었고 말하지 않은 말들은 공중에 무겁게 떠돌았다. 준석은 이제 완전히 마음을 열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집에서 쫓겨났을 때 다시는 당신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통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소에서 나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예술이 나를 구해줬어요. 미술, 민호가 올려다보며 물었다. 당신이 그림을 그린 줄은 몰랐어요. 기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림은 내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 고통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라고 준석은 주변의 다양한 캔버스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들은 나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수지는 노을이 보이는 화면을 바라보았고
따뜻한 색들이 어우러져 빛의 쇼를 연출했다. 정말 재능이 있으신데요, 아빠. 이런 걸 좀 더 일찍 보지 못해서 미안해요. 민호는 나도 미안하다 며 눈물을 글썽였다. 거기 있지 않아서 우리가 가족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해주셔서. 그들의 취약성은 날카로운 칼처럼 준석을 베었다. 그는 그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해주기도 필요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매일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기를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준석의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반성의 침묵이 이어졌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후회의 무게가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시도해 볼 수 있지. 그렇지. 수진이 부드러우면서도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다시 가족이 되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민인의 눈에는 희망이 빛나며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또 다른 순간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준석은 얼굴을 환하게 밝히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내가 항상 원했던 전부입니다. 함께 재건해 봅시다. 인생은 짧고 매 순간을 즐겨야 한다. 고 말했다. 이제 대화는 더욱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존재했던 긴장은 해소되고 있었고 준석은 보호소에서의 모험에 의지했고 아이들은 그들의 투쟁과 성취를 공유했습니다. 연결이 회복되고 과거의 고통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한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해요. 민호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항상 배우고 싶었지만 항상 나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술에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준석은 그에게 번뜩이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에게 가르쳐주면 기뻐요. 우리는 이것을 가족 프로젝트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것 같아요. 수진도 동의했다. 가족 미술의 밤. 친구를 초대할 수도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재미있을 것 같다. 고 덧붙이자 민호는 의욕이 더 커졌다. 이런 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방 안의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고 준스크는 아이들이 마침내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보았고 잠시 동안 그 그림 각각이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석 씨는 우리 가족의 벽인 벽화를 만들고 싶다. 고 제안했다. 우리는 우리의 추억,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아이들은 애니메이션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수지는 그거 참 좋겠는데요. 아빠, 라고 말했습니다. 해보자. 누가 가장 좋은 부분을 그리는지 경쟁을 벌일 수도 있어요. 민호는 그리고 아빠라고 해서 이기게 놔두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며 웃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었고 준석은 오랜만에 정말 행복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여행에서 배운 진정한 복수란 고통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임을 깨달았고 그것이 지금 그의 눈앞에서 현실화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전시실은 예술뿐 아니라 화해와 사랑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준석은 그의 아이들을 보았고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 보이는 연결로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은 갈 길이 멀었지만 가족처럼 그를 만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준석과 전시회를 공연한 대피소의 작은 홀에서 기대의 분위기는 공중에 맴돌았다. 벽은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각각의 역사, 기억 및 투쟁이 일부를 알려줍니다. 생생한 색상과 섬세한 브러쉬 스트로크는 고통, 외로움뿐만 아니라 거절을 극복한 사람의 희망과 탄력성을 반영했습니다. 천장의 뜨거운 불빛은 그림을 밝혔지만 노인과 젊은이들로 구성된 방문객 그룹은 작품에 감탄하여 각 스크린에서 투명한 감정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준슈, 준석는 모퉁이에 서서 얼굴의 미소로 모든 것을 보았고 그의 마음은 불안과 기쁨의 혼합으로 옥신거렸다. 그는 이것이 그의 자녀인 민호와 수진이 참석하기로 결정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희망과 불확실성의 혼합이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작품을 보는 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경험한 변화를 깨닫는 것입니다. 몇 분은 마침내 문이 열리고 미니와 소인이 들어올 때까지 꺼지는 것처럼 보였다. 준슈, 준석는 뱃속에서 추위를 느꼈다. 그의 자녀의 표현은 죄책감과 호기심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민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의 눈은 그림에 고정되었고 곧 인식의 표현이 그의 얼굴을 가로질러 갔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모든 웃음, 이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가르침과 공유한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아빠, 미네인이 말했다. 당신이 모든 일을 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의 형 옆에 있는 수지는 가까운 모습으로 작품을 보았다. 눈물이 그의 눈에 형성되기 시작했고 특정한 그림은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란 집처럼 화려한 꽃으로 둘러싸인 작은 집의 이미지였습니다. 생생한 색상의 초상화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수지는 그의 기억이 다시 돌아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그녀는 목소리가 흔들렸다. 나는 당신이 항상 정원을 돌보는 방법을 기억합니다. 그의 아이들의 취약성은 준슈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 나는 우리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인 당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집을 그렸습니다. 말은 속삭임처럼 그의 입에서 나왔지만 수년간의 고통과 갈망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의 아버지에게 눈을 돌렸다. 그의 눈은 회개와 사랑의 혼합으로 빛났다. 아버지, 우리는 당신을 실패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너무 바빠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얼굴을 내려놓고 죄책감이 그것을 소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녀의 얼굴의 고통을 깨닫는 준슈, 준석는 이 순간이 기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화해를 위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는 심호흡을 했고 부드러운 미소로 나는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기복으로 가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준석의 말은 그들 사이에 열린 상처에 대한 밤과 같았습니다. 그는 다가가서 진지한 표현으로 계속했다. 여기서 보는 예술은 고통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각 브러쉬 스트로크는 저의 일부이며 각 사진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민호는 그의 아버지를 보았고 그의 눈은 감탄으로 가득 찬 눈을 보았다. 정말 놀랍습니다. 아빠. 나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슈는 미소를 지으며 슬픔이 민호의 눈에 반영되는 것을 보았다. 힘은 고통에서 비롯됩니다. 아들. 나는 슬픔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술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차분한 수지는 따뜻한 미소로 노인을 묘사한 그림에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을 지적하고 물었다. 이것은 아버지입니까? 예. 준석은 이것은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를 나타냅니다. 외로움이 저를 참여시켰을 때 나는 항상 우리가 다시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준수의 말은 그들이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녀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마치 그의 아버지의 힘과 취약성이 다시 연결되어 실제로 중요한 것을 기억하도록 초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환경은 새로운 에너지, 치유 에너지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희는 그의 목소리 회사이지만 감정이 가득한 아빠, 나는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거기에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리고 나도 아빠. 나는 당신이 항상 우리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이전의 공기를 가득 채운 긴장은 이제 사라져서 구호와 희망의 느낌을 주는 것처럼 보였다. 준슈, 준석는 자녀의 눈을 보고 그의 말에 성실함을 보았다. 그는 큰 몸짓이나 웅장한 약속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다시 함께하고자 하는 단순한 욕망이었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인생은 소중하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누는 순간입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대화는 마치 잃어버린 시간이 회복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들은 제거의 고통으로 묻힌 것처럼 보이는 어린 시절 이야기, 웃음 및 기억을 회상했습니다. 준석은 그림에서 기쁨을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그의 아이들은 재발견한 열정에 감탄하면서 신중하게 들었습니다. 야간이 진행되는 동안 준석의 전시회는 극복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주위의 방문객들은 계속해서 작품을 존경했지만 살롱 중심에서 준슈와 아이들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새로운 그림을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지는 그의 눈에 반짝임으로 물었다. 우리 새를 대표하는 것이 있습니까? 준슈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창의성을 깨우는 아이디어는 미소를 지었다. 예, 나는 그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의 새로운 여행을 대표하는 그림. 나무를 그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족을 상징하는 나무, 삶의 매 계절마다 자랍니다. 민호와 수진은이 아이디어에 기뻐하며 한눈을 교환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아빠. 민인 호는 함께 외쳤다. 예, 가자. 수지는 그의 목소리에서 분명한 흥분에 동의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을 모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결하고 이야기를 공유하고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준석과 깊이 공명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이 그의 삶에서 진정한 처리 시간, 그의 투쟁이 헛되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술은 표현의 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원하는 재연결을 위한 달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할 것이다. 준석과 그의 시선을 보여주는 감정이 대답했다. 우리 가족의 사랑과 힘을 나타내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용서뿐만 아니라 손상된 유대의 갱신을 상징하는 제스처인 서로 안아주었습니다. 포옹의 따뜻함은 마치 새로운 시대가 그들에게 시작한 것처럼 위로와 희망의 느낌을 가져왔습니다. 고통을 다루는 준치의 형태로 시작된 전시회는 치유와 화해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한때 낯선 사람이었던 방문객들은 이제 흥미진진한 동창회의 증인이 되었으며 예술은 거의 잃어버린 가족을 통합한 링크가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나는 동안 준슈, 준석는 자신의 그림과 아이들을 보고 공유한 순간에 감사합니다. 그는 인생이 여전히 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가족의 지원으로 그들과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홀의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준슈와 그의 아이들의 이야기는 사랑, 예술, 그리고 더 밝은 미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의견의 보고서를 남겨두면 여기에 채널의 비디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디오를 따르고 다음 비디오,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십시오. 감사해요. 다음 영상까지.